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부채꼴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부채꼴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착시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어요. 착시. 착시가 왜 생기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또 지금 요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키가 등치가 커져가지고 심지어 엄마보다도 커져서 막 엄마를 업을 수 있을 정도로 남학생들은 커지고 있죠. 자, 여기 착시 현상이 왜 생기는지 하고 몇 가지 영상 잠깐 보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다른 방으로 가보는 장구씨 아니 스님. 이 꽃 좀 봐. 어머, 이 꽃에서 날 닮은 향기가 나네.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꽃인지 모르겠지. 자기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사진 좀 찍어봐. 응? 자기 어쩔 수 없이 다가가는 조연출. 그런데 뒤로 가자 키가 커진다. 자기 뭘 먹고 이렇게 갑자기 커진 거야? 제가 커졌다고요? 그러지 말고 이리 와봐. 사모님 곁으로 가니 다시 작아지는 키. 이상하다. 내가 저기 한번 가봐야겠어. 수상함을 느낀 사모님이 이동하자 아니 커졌다. 아, 너무 무서워요. 안 그래도 얼굴 같은데 몸도 커졌네. 마치 킹콩 같은 사모님. 이게 웬일이오? 어떻게 위치에 따라서 막 사람 몸이 커졌다거나 작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착시 현상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네? 착시 현상 원리요? 보시면 바닥면과 천장이 삐뚤어진 사각형의 방이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똑바른 사각형의 방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바닥면의 높이가 달랐던 건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바닥 때문에 바닥이 높은 쪽으로 가면 덩치가 커 보이고 바닥이 낮은 쪽으로 가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착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조명이라든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뇌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착시 현상은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원근감이 있는 상태로 보는데 이 때문에 입체적인 그림을 보면 원근감이 있는 물체로 인식하게 된답니다. 평면적인 그림을 생동감 있게 인식하는 것도 착시 현상의 일종. 여기서 운전해. 어서. 유기사 힘들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고, 길이나 넓이에 대한 것은 실제하고 우리 사람의 눈은 뒤에 안구라 그래서 곡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의 길이와 넓이가 달라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 더 영상을, 지난번에 우리 나스카 평원에 어디 갔어? 나스카 평원에 여기 저기 리스트에서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면 삭제돼서 없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이거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 카테고리에 담아놨다가 수업하고 나서 또 삭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스카 평원에 그 커다란 심지어 외계인 그림도 있었는데 거기 몇 개 새로운 그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세계적인 불가사의로 꼽히는 페루 나스카 라인 인근에서 새로운 지상화 25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지상화는 나스카 문명보다 수백 년 앞선 파라카스 문명이 번성했던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그동안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노출되며 그림이 흐릿해져 높은 지대에선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저공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발견을 계기로 또 다른 나스카 라인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참, 누가 왜 이런 걸 만들어놨는지 궁금합니다. 만나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그림을 왜 그리셨나요?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 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원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어봐야죠.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파이처럼 둥근 모양이라면 모두 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는 원의 지름에 대한 둘레의 비율, 즉 원주율입니다. 그럼 원주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파이의 값을 정확히 알기 위해 원의 둘레와 지름을 직접 재봅시다. 밥그릇의 위쪽 부분의 지름과 둘레를 재고 둘레를 지름으로 나눠 그 비율을 계산하면 약 3.15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원, 자전거 바퀴의 둘레와 지름을 재봅시다. 자전거 바퀴 그래서 지금 3주째, 4주째 지금 원주율 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시청자 퀴즈로도 여러 번 냈었고요. 그래서 지구상에 또는 우주에서 외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까 나스카 평원에 여러 가지 꽃무늬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이유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구인들도 말이 다 틀리고 생각이 다르고 다 그래서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키고 하지만 외계인들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대우주의 공통인 언어 수학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그마한 원이든 우주에 있는 원이든 태양같이 큰 원이든 이와 같이 지름에 대한 기준이 지름이라 했어요. 가성비겠습니다. 지름에 대한 둘레가 말이 어렵죠. 한자가 원주, 원의 둘레란 얘기죠. 원의 주변이란 얘기죠. 우리 둘레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수나 산의 둘레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주율이라 하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 신기하게도 항상 3.14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배워서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보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비율은 약 3.13. 앞의 계산값과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또 다른 원들, 즉 우리 주변의 다양한 어떤 원형의 물건을 재봐도 그 결과는 항상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수학적으로 자세히 알아봅시다. 네, 여기까지. EBS의 영상은 자주 보여드리면 여기 나오는 배경 음악들이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저작권 침해 경고 메시지로 등장합니다. 신기하게도 꼭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EBS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그 영상 부분만 신기하게도 유튜브에 떠요. 그래서 자르겠습니다. 하시고 그 유튜브 저작권 관계는 음악은 그렇게 심하게 바로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면서 경고가 뜨면서 그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원은 어떨까요?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외계인들이 그린 그러한 원이던 다 똑같이 원주율을 가지고 있어요. 저작권도 없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또는 아리키메데스라는 여러 수학자 과학자들이 저작권을 얘기할까요? 그분들이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선생님이 그때 교실에서 김정호 대동여지도 보여주고 한글 얘기하고 할 때처럼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쓸 수 있도록 다 오픈 공개해놨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기하게도 이건 내 거야 하고서 저작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당연히 보여줘야 되긴 하겠지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주율의 값은 또 반대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모른다 그랬죠. 끝이 없다 그랬죠.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글쎄 신도 알 수 있을까? 신이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시계 보면서 또 어떤 거 보면서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죠. 자, 그래서 우리 반지름을 안 비치죠 이제. 반지름을 R, 레디어스, 넓이를 스퀘어, S, 둘레를 L, 랭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때 원의 넓이는 S는 파이 R 제곱으로 나타내자 그랬으며 보이나요? 너무 먼가?
너무 먼가? S는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랭스 둘레는 2파이 R이다 라고 나타내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2가 요 2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얘가 이런 원이면 좋겠지만 원이 아니고 이런 부채꼴 피자나 뭐 와플 또 그런 것처럼 이런 부채 모양의 부채꼴일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비를 한다 그랬으니까 정비례 전체에 대해서 요 부채가 벌어진 부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렇게 곱하기 부채꼴의 경우에는 어디 보이나요? 이쪽에서 써야 되겠다. 곱하기 전체는 당연히 360도분에 해당되는 그 부채꼴의 중심각 얼마인지 모르죠. X. 그래서 이 곱하기하고 X하고 헷갈리니까 곱하기는 작게 얘기하고 또 생략해도 되고 X는 강조해서 토할 듯이 X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둘레도 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도 360도분의 X를 곱하여서 구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줌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줌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매스큐브 지난번에 함수의 그래프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그래프 좌표 평면의 그래프까지 살펴보았었죠. 요거까지 해봤는데 다음으로 이제 저기 원에 야 이거 순서가 잘못됐다. 1, 2, 3, 4가 됐네. 요 원 만들어보고 칠해보고 그 안에 숨겨진 성질들을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이번 평면 도형의 마지막 부분 원, 부채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 단원 평면 도형 단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또 안내하겠습니다. 만약에 줌이 원활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저거는 준비하셔야지. 매스큐브하고 선생님 꾸러미 드렸죠? 매스큐브 준비하시고 라벨지 지난번에 그래프 아래에 있었던 네 번째 라벨지 이름이 뭐냐면 원 동그라미 1번 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내하겠습니다. 이 알림이로 다 안내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내하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디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이제는 교과서를 봐주세요.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또 영상을 보도록 하고 이상해. 전에는 요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번에는 상하게 잘 안되네. 자, 어쨌든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평면 도형의 성질 원과 부채꼴 이제 마지막 오늘로서 원과 부채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리했던 부분 별표 7개 쳐있나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방금 얘기했어요. 별표 7개 쳐놓으셔야 돼. 2, 3만원대 가서 설명 없이 바로바로 쓸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심각이 360도분의 X인데 여기가 정삼각형이면 120도 정사각형이면 90도 돼서 약분이 되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360도로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1년이 250일인 줄 350일인 줄 알았고요. 또 다른 데는 365일이 아니라 370일로 계산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연상해서 어떻게 최소 공배수 잘 나눠지도록 360도로 잡은 것 뿐이에요. 일부러 약분이 잘 되게 그렇게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별표 7개 안 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몇 문제 풀어보고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 답이 나와버리네. 에이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실수로 보겠습니다. 7번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빨간색으로 하자. 빨간색 레드 L 하고 써주세요. L 소문자 L 대문자면 이렇게 니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죠. 소문자 L 그 다음에 넓이에다가 S 스퀘어 이렇게 써주세요.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래서 1번 중요한 건 반지름이죠. 반지름에 따라서 호떡이나 케이크의 모양이 결정되죠. 케이크도 그 반지름의 크기에 따라 높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되겠죠. 6 옆에다 R이라고 써주세요. 하시고 그 아래 써주세요. 호의 길이는 한글로 쓰는 것도 귀찮죠? 남학생들 특히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 L 써주세요. 1번 아래다. L은
2파이 r 대신에 방금 6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써주세요. 이제 써주세요. 2파이 곱하기 6 곱하기 둘레 정비한다 그랬으니까 전체 360도분의 중심각이 다행히 주어졌네. 40도 쉽네. 40도. 그래서 약분이 되나요? 이게 약분이 되나요? 뭐 이걸로 약분해도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9 또 약분이 되어서 3분의 4파이 센티미터 3분의 4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되고요. 넓이 써주세요. 그 아래 S는 스퀘어는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뭐 안 써도 되긴 됩니다. 여기를 써주셔야 돼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40도 9분의 1이죠. 4, 9, 36이니까 9분의 1. 그래서 수인수분해를 얼른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하고 3의 제곱이 약분돼서 4만 남겠네요. 4파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막 구구단 외워가지고 빨리 계산하고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수학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분을 빨리 하셔야 돼요. 반대야 반대. 초등학생들이야 막 엄마 2는 4, 2, 3은 6 엄마 나 구구단 2단 다 외웠어. 우리 중학생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가지고 소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 초등학교 때처럼 40 나누기 360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약분합니다. 약분. 4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어요. 조금 더 빨리 보겠습니다. 이제 2번 반지름이 빨간색 부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4이고 중심각이 240도예요. 240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약분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은 2번 아래 썼을 때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240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3이 약분 안 되네요. 소인수분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의 16파이 써주세요. 3분의 16파이. 다음 넓이 마찬가지 아래에다가 한 줄 아래 띄시고 넓이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분의 2 약분이 안 되네요. 짝수니까 아니라 3의 배수가 없으니까 3분의 32파이 제곱센티미터 3분의 32파이 제곱센티미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봅시다. 8번 다음 그림은 기역니은에서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호 또는 선분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의 길이가 더 짧은지 말하시오. 그래서 이게 아까 나왔던 여기는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어느 지역의 사진이라 그랬는데 아까 뭐 나스카 평원에 외계인이 그린 그림이라고 또는 뭐 도시라고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된 지역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프랑스 파리에 이제 개선문이 있는 그 주변이 이렇게 돌아가게 회전하게 돼 있고요. 또 수원 경기도 수원에 가면 거기가 이제 수원성 주변에 이렇게 도로들이 돌게 돼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도로들이 이렇게 막 6개, 7개씩 도로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오,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로가 났다고 생각해서 어떤 길이 짧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길이 짧은 거라면 우리가 자동차나 택시나 그런 거 내비를 키면 또는 택시에서도 경로를 잡을 때 어떻게 가면 빨리 갈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빨리 가야 시간도 줄고 기름값이나 택시 요금도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비행기 탈 때에도 또 비행기에서는 이제 바다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연료를 20% 이상 충분히 채워 넣습니다. 안 그러면 바다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이나 바다나 파도나 바람이나 그런 영향 때문에 가다가 얘가 힘을 많이 받으면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태풍이 온다든가 그러면 연료를 더 많이 쓰겠죠. 자동차도 뻥 하면서 더 세게 가듯이 비행기도 더 많이 가면서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충분히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 공항이 가까이 오면 연료가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시 여기까지 오기도 하지만 빨리 오고자 또는 시간을 맞추려면 도착 시간을 맞추려면 그 항공유를 하늘에다 뿌려버려요. 슉 뿌려버리고 더 빨리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행사가 이제 기장님 판단하시겠죠. 어쨌든 우리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5이고 단위는 나중에 붙입시다. 파이는 3.14로 계산해 보자 그랬어요. 에이, 파이를 왜 계산하라 그럴까? 파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산기 준비해라 그랬는데 계산기 없는데 어떡하지?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그래서 A에서 B까지니까 이 둘레니까 둘레에 2파이r. 기억 아래다 써주세요. 2파이r. 2파이r인데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2.5. 에다가 말은 없지만 이게 지름이라고 생각합시다. 지름이라고. 즉 중심각이 얼마? 180도라고 생각합시다. 안 그러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이게 170도, 160도다. 그러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중심각이 딱 안 좋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2분의 1 원의 반. 우리 생각납니까? 색종이. 태극기 보면서 생각하세요. 태극기. 여러분들 수업식 아이고 낙서한 게 그대로 나오네. 적어야 되겠다. 어디로 적어야 되냐? 어디로 그래서 태극기 보면서 수업 시간에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수능 시험 볼 때도 태극기 보면서 아이디어 얻으라 그랬습니다. 딱 반 적으니까 반원이 되겠죠? 2분의 1. 그래서 2.5파이. 그래서 계산하니까 3.14를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이거는 금방 되는데 2.5 곱하기 3.14는 이거 한 5분 10분 걸릴 것 같은데 선생님도 곱하기 잘 못해요. 써주세요. 7.85.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설계하거나 건축하거나 디자인 실제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앱이나 GPS 폰에서도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 GPS에서 내가 몇 킬로 돌아다녔는지 운동을 얼마 했는지 요즘 다 나와요. 스마트워치에서도 이 GPS를 딱 켜고서 내가 학교 운동장 2-30바퀴 돌면 운동량까지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런 세상에 이거 계산기를 언제 아까 계산기 표시 계산기를 이거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빨리 한다는 게 뭐 자랑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이지 빨리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뒤에 어머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요리할 때도 라면 빨리 끓이기 대회 그런 거 있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7.85 써주세요. 7.85. 그 다음에 이번엔 좀 어려운데 이번에는 니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니은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야 이게 신기하게 돼 있네.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져서 30도 주어졌어요. 중심각. 이렇게 꺾어진 다음에 지름만큼 오고 지름이 아까 나 주어졌으니까 지름이 2.5라고 주어졌죠. 미안합니다. 반지름이 2.5니까 지름은 5가 되겠죠. 5에다가 이만큼 또 있네. 신기하게 생긴 모양이네. 얘는 그러면은 각각 더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아까 30도라고 주어졌죠? 하나의 부채꼴의 중심각이 30도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에다가 아까 지름이 얼마였죠? 지름 반지름이 2.5니까 지름이 5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6분의 5파이 더하기 5가 돼요. 써주세요. 너무 빠른가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래서 택시 요금도 여러분들 택시 타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여러분들 수유역으로 가서 강북경찰서 쪽으로 와가지고 권동 사거리로 와서 다시 수유역까지 딱 가봐요. 택시 요금 한 5,000원 나오겠죠.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운전하는 분이 어떻게 계산해요? 운전 종에다 대고 이거 곱하기 계산했다가 대형 사고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 안에서 미터기가 계산을 해주죠. 요금이 얼마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기계, 로봇 그것들을 제어하는 프로그래밍 또 코딩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는 그거를 내가 직접은 못하더라도 코딩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공부할 내용 좀 요약 좀 해줘. 그럼 딱 이번 기말고사 때 수학에 필요한 내용들을 딱 요약해서 문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자, 마찬가지.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7.62km 그렇게 돼서 별 차이 아니네. 200m 정도밖에 별 차이 없는데 얘가 더 멀다는 것을 길다는 것을 즉 더 짧은지가 가까운지 물었으니까 얘가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억지 문제예요.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꺾어지기 쉽지만 만약에 오토바이나 또는 뭐 택시나 버스 같은 건 여기 직각으로 꺾어지려면 속도를 줄이고 멈춘 다음에 우회전한다든지 좌회전한다든지 해야 되니까 실제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억지 문제예요. 억지 문제. 그래서 우리 마라톤 코스라든가 또 올림픽 경기장에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는 꺾어지는 부분이 없죠. 곡선으로 돼 있죠. 그래야지 멈추라고 다치기도 하고 또 멈추고 나서 출발하려면 또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주율만 충분히 이용해서 활용할 줄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평면도형의 마지막 부분, 제일 어려운 부분이네.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하는 방법을 일러드릴 겁니다. 210페이지 빨간색 볼펜 준비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중심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잴 수 없는 경우. 여러분들 단무지 이게 중심각이 얼마일까요? 뭐 피클이나 파인애플 같은 경우 조각으로 잘라서 나오기도 하죠. 조각으로. 그랬을 때 야, 이게 또는 뭐 아이스크림 콘이나 그런 것들이 중심각이 얼마일까? 이게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결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줄 쳐주세요. 부채꼴의 넓이 S 동그라미 쳐주시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 R, 호의 길이 랭스 L. 다 나왔네 뭐. 이것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거 아까도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하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도이다. 그래서 360도, x도가 둘 다 약분돼서 360분의 x로 하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또 나왔지? 그런데 얘를 좀 여러 가지로 바꿔보겠어요. 그래서 라면을 가지고 비빔면을 만들어 본다든가, 비빔면 있죠? 팔도 비빔면인가 뭔가 비빔면에다가 물을 넣어서 저기 라면으로 끓여보세요. 더 맛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저게 제일 맛있더라. 신라면 사발면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발면을 뜯어서 냄비에다가 넣어서, 남학생들 꼭 해봐요. 냄비에다가 2개, 그리고 이 사발면에 들어있는 건 라면이 면발이 가늘어요. 그래가지고 2개 넣고서 한 1분이 뭐야 1분도 안 되게 뻐 이렇게 끓이면은 그게 더 맛있어요. 진짜 신라면보다 그게 더 맛있습니다. 그 개인 생각인가? 개인 생각? 그렇게 다른 방법도, 심지어 그런 것도 있더라고. 저기 누드김밥 알아요? 본 적 있나 모르겠네. 김밥집에 가면 어떤 집은 누드김밥도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겉에가 밥이고 속에가 이제 재료들 그게 들어있는 것도 있었어요. 또 어떤 집은 만두인데 만두피가 없는 만두도 있었어요. 이렇게 만두피가 없이 이제 떡갈비처럼 저기 스테이크 덩어리 배고프다 먹는 얘기 하니까 그것처럼 만두피가 없는 그런 만두도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꿔보자는 얘기죠.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우리 부채꼴의 넓이를 2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인데 얘를 누드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김밥을 해체하겠습니다. 그럼 어머님한테 맞겠죠? 김밥을 다 해체하겠어요. 해체해서 얘를 우리가 지수를 배워서, 여러분들 거듭제곱을 배워서 사실은 이렇게 나타내었지만 사실은 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했었어요. 3.14 반지름 곱하기 막 그렇게 풀었어요. 김밥에 재료를 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R의 제곱이니까 R이 2개 있는 거를 따로따로 띄워놨습니다. 즉 여기 바깥에 하나, 안쪽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를 2로 만들고요. 원래의 값은 1이니까 없으니까 지수가 개수가 없으니까 1이니까 여기를 2로 만드는 대신에 약분되게 2로 해놓겠습니다. 즉 샌드위치도 이상하게 꼭 잘라서 팔죠. 저기 빵집에 가면 샌드위치 반만 이렇게 팔고 4,000원, 5,000원이에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 한쪽을 가지고서 2,000원, 1,000원 그랬는데 농담이고 그렇듯이 얘를 반으로 잘라서요. 반으로 자른 걸 2개 붙인 거예요. 뭐 그러면 하나 있는 거랑 똑같잖아. 즉 등식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이렇게 해놓으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가 어떤 꼴이 되냐면 바로 위에 있었던 호의 길이 둘레 L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쪼갠 거야. 김밥 재료를 뜯어서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시금치 대신에 어떤 집은 어떤 부모님들은 파를 넣기도 하고 뭐 재료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요즘은 뭐 아무데나 저 치즈나 카레도 막 넣고 그렇잖아. 그것처럼 여기 부분을 L로 바꾸겠어요. L로 이렇게.
그럼 남는 건 뭡니까? 2분의 1 RL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RL 해서 요게 되겠습니다. 띵동댕. 아 힘들다. 2분의 1 RL 왕별 하나 딱. 왕별 하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 무슨 얘기 했었죠? 무슨 얘기 했었죠? 중심각이 없을 때. 중심각이 없을 때. 중심각이 없을, 여기 없잖아요, 중심각. 중심각이 안 주어졌을 때는 이 방법으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리. 형광펜으로 테두리 쳐주시고, 별표 6개만 쳐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S는 2분의 1 RL. 이렇게 보겠어요. 해서 문제 풀어보겠어요. 보세요. 중심각이 주어졌나요? 중심각 안 주어졌죠. 그래서 중심각이 안 주어졌을 때는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아까처럼 또 식을 이렇게 하고 그러려면 귀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1 RL이니까 선생님이 아까 쉬운 방법 얘기해 주신다 그랬죠? S는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반지름이고 요 L이 밑변인 삼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얘를 다시 이렇게 보아서 얘를 이게 L이고 요게 반지름 R 요게 요 높이 그 정도에 가깝다고 상상하는 거죠. 어차피 원주율이 들어가면 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모른다 그랬어. 그래서 요 중간 정도 되는 반지름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게 생각해서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어떻게 되죠? 반이니까 2분의 1 RL 그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안 틀려요. 진짜입니다. 얼마나 편한데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겠어요. 1번 아래 써주세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1번 아래 써주세요. 2분의 1 반지름 10cm예요. 그 다음에 둘레 얼마라고요? 책이 4파이라고 주어졌어요. 약분 못하는 사람 약분. 그래서 40에서 돈으로 생각하면 안 틀려요. 40만원에서 2로 나눠주면 20파이 제곱센티미터. 답 써주세요. 1번 답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 2번도 마찬가지. 중심각이 안 주어졌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얼마? 5 곱하기 L. 호의 길이 안 주어졌어요. 아니 중심각 안 주어졌어요. 호의 길이 얼마? 3파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또 약분이 안 되네. 왜 이런 문제가 나왔어? 2분의 15파이 제곱센티미터. 2분의 15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어요. 자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부채꼴에 대한 거 살펴봤고 다음 시간은 줌으로 하던 선생님 줌이 준비가 안 되면 어차피 이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매스큐브 라벨의 네 번째 거 여러분들이 4개 나눠드렸죠? 8개 나눠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 중에 요 8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살펴볼 거고 요 나머지 8개 중에 하나는 했죠? 요 나머지 8개는 등교할 때 매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월요일날 화요일날 했지만 하나 더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매스큐브 한 장하고 그 봉투에 꾸러미 있는 거 한 장하고 요 라벨 중에 1 태극기 그려진 거 요걸 준비하고 색깔 있는 자 색깔이지 그래야지 기억이 잘 나요. 색깔 있는 자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